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이 600명을 넘어 충북도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반 넘는 시군은 조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씨 동상이 존치됩니다. 이들의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 발생이 줄을 이뤘습니다. SK호크스와 주간 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일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도내 전체에선 13.6명, 청주는 9명으로 2단계 기준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감염원을 가지고 전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전국적인 확산세입니다. 지난 1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668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고 인근 지역인 대전에선 하루 평균 24.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치솟는 더블링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월세나 그런 거나 고정 비용이 있는데 매출이 안 오르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LH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반이 넘는 시군이 조사에 불참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최근 도시교통국 직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왕군과 통합된 2014년 이후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거래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휴직과 파견을 제외한 직원의 99%,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의 98%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서 있다 없다 그것이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내에서는 청주와 제천, 옥천, 진천, 음성군이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청북도와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충주와 증평,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아직 검토 중이라거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정한 17개 산업단지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단지와 충주 제5 일반 산업단지, 동충주 산업단지 등 17곳 중 3곳이 위치한 충주시마저 조사 불참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행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발표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과정이라든가 또 결과값이 상당수 지방의회에 이어 일선 시군마저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직사회 투기조사가 반쪽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자문위원회가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이들의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내판 문구가 중요한데 신군부의 수괴라는 역사적, 사법적 과오를 있는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의 존치와 철거 논란이 팽팽히 맞선 지 약 1년. 역사학자, 변호사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된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 끝에 3가지 안을 도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사법적 과오를 안내판에 적시하고 기존 대통령길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겁니다. 과오를 함께 설명하기 위해 전두환 씨 동상을 노태우 씨 동상 옆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안내판 문구는 동상 존치 결정으로 잘못된 역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비롯해 6가지 과오가 일자별로 적혀 있는데 신군부의 수괴로 정의한 것이 동상 철거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동상 존치를 주장했던 일부 단체에서는 안내판 문구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남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동상 문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충 시설의 안내판 규격에 의해서 우리 동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요의 동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자문위의 이번 결정이 최종 통과되는 대로 오는 5월까지 모든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80~90%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충북에선 제대로 된 AI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AI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코딩 작업에 열중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국민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파이썬을 이용해 간단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의 기초에서 고급 과정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제대로 된 AI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도내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비와 같은 수업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학교 재학생인 저도 이렇게 학교 지원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초과정을 수강 중인데 저처럼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알기 쉽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도 인공지능 교육은 필수이다 보니 졸업생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이다 보니까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데 아무래도 4차 산업에 맞춘 이런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은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한국교통대 코딩 아카데미 센터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AI 교육에 나섰습니다. 하루 3시간씩 8주에 걸쳐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전환, 알고리즘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충북 북부권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수료 시에는 취업도 알선해줍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과 관련된 AI 관련된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궁극적으로는 충주 지역에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인공지능 AI 교육은 소외되었던 충북 북부권의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조금 전 종료되고 곧 개표가 시작됩니다. 충북에선 유일한 재보궐선거인데요.
보훈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3명의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밤 11시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보훈 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체온 검사와 손소독, 일회용 장갑 등 코로나 방역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평일임에도 따로 시간을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한 표를 던지려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투표는 아침 6시부터 1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유권자 2만 9천여 명 가운데 13,500여 명이 투표장을 찾아 46.5%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7회 동시지방선거 75.7%, 지난해 재보궐선거 70.6%에 못 미치는 수치로 앞선 사전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선거라는 피로감에다 이렇다 할 쟁점이 없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 나온 사람들이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건실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과는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 유세에 나설 정도로 어느 때보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공석인 도의원 1명을 새로 뽑는 선거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 국민체육센터 내 개표소에 속속 투표함이 도착하는 가운데 곧 개표가 시작됩니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1년 2개월 동안 보훈 주민을 대표해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누가 지역의 새 일꾼으로 선택받을지 당선자 윤곽은 조금 뒤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오늘 청주 시내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반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제로 운동의 일환으로 고열 환자에 대한 PCR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의료기록 카드 안내사항 기재, 병원 약국 내 안내문 부착 등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 인력 등 3,1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접종 동의율은 70% 미만으로 실제 접종 인원은 약 2,00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접종 뒤 2차 접종 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충청북도와 경찰 사이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2조 2항에 나와 있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들어야 한다 또는 협의를 거친다는 등의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16조의 후생복지 지원 가능 대상을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충주 세계무예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는 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올해 영화제 예산 등 21억 원을 추경해서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포럼은 오늘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친환경 희토류 첨단 소재 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선 희토류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충북의 희토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 노조 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성재 총학생회장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노조가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30여 명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학생회장과 함께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총학생회 측에서 노사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는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는 일부 업체의 특혜와 인건비 후려치기 등의 문제가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무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천시가 2010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임금도 턱없이 낮게 책정한 A업체와 아무런 제재 없이 수의 계약을 해오고 있다며 공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괴산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3박 2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괴산댐 공도교를 개방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댐 위에 설치된 통행로인 공도교는 괴산댐의 경우 길이 171m, 폭은 3.3m로 괴산군은 내년 연말까지 미개통 둘레길을 완성해 괴산 오반을 한 바퀴 도는 5km 순환 코스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소백산 기대종인 모데미풀이 올봄 포근한 날씨로 평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식물로 소백산의 최대 군락지를 이루는 모데미풀이 제2연화봉 등 능선부에서 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소백산에는 처녀치마, 선괭이 눈 등 다양한 봄꽃들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충북도 내 공공시설 2,625곳 가운데 소규모 491곳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81%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재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장마 전에 피해 공공시설의 97%는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75곳도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재해복구 사업에는 총 6,63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이 내일 밤 주요 고속도로 진출림로 38곳에서 합동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충청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단속은 이른바 수도권 주민들의 원정 술자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개장 2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9년 3월 개통한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이용객이 지난 4일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95%인 95만 명이 외지 관광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서 이름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테리에서 비봉산 정산까지 2.3km 구간을 운행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